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격 그 자체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와 다세대 주택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인데요. 그래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충격 중에 충격이다. 요즘 들어서는 계속 부동산 관련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의 규제들을 아예 다 풀어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또 겨우 이제 집값이 안정화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부동산 규제를 다 풀어버리겠다라고 하니 충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의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면 정부는 조세 규제와 금융 규제,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조세 규제는 세금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죠. 즉 세금으로서 어떻게 보면 폭탄적 세금, 징벌적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사지마, 아파트 사지마, 빌라 사지마 이처럼 묶어두는 정책을 이제 조세 규제, 세금 강화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본다면 이제 금융 규제가 되겠죠. 금융 규제라는 것은 집을 살 때 담보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화시킨다는 거죠. LTV, DTI를 축소하고 DSR까지 강화를 해가지고 DSR 40%를 이하로 이렇게 묶어둔다는 거죠. 아무튼 담보대출, 전세대출을 좀 줄이니까 부동산 시장은 급냉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택 공급으로는 공급을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임대 건설, 민간 임대를 촉진하겠다. 이처럼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이런 정책을 쏟아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요, 차기 정부 들어서는 주택 공급은 증가를 하되 나머지 규제들은 대폭적으로 푸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 가닥을 잡은 거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분을 중점으로 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엊그저께 언론 기사죠.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년 한시 배제하겠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또한 소형 평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소형 주택의 기준으로는 다세대나 빌라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니까 실제 평수는 23평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낮기 때문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용면적 84제곱미터는 대략적으로 32평대까지 봐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기사를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야, 진짜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에 포함은 안 해주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살판난 그런 부동산 세상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주택수 제외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강남 아파트 30억짜리가 있고 서울 빌라 5억짜리가 있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 5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중과세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빌라나 오피스텔을 주택수 포함에 제외할 경우, 그렇죠? 강남 아파트, 이건 주택이야. 근데 서울의 빌라 5억짜리, 또 오피스텔 주거용 5억짜리, 이거 주택으로 포함은 안 해.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다 포함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이고 많게는 수억이나 되는 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제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충격 중에 충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면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 첫 번째로 본다면 빌라 다세대 갭 투자가 증가되겠죠. 이건 뭐 만화나 만화가 되겠죠. 빌라 다세대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 누구나 다 돈만 있으면 빌라 다세대로 뭉칫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울의 빌라 다세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취득세, 중과세 제외되는 바람에, 그렇죠? 전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들 얼마나 올랐습니까? 국민은행의 부동산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의 매매가를 1억 5천만 원 이하로 가정을 한 경우에 2020년과 2021년 이 비중, 총주택 거래량 중에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이런 주택의 비중을 살펴보니까 2020년 노란색입니다. 대비해서 2021년 검은색입니다. 이처럼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의 빌라 다세대도 풀어준다면 그렇죠. 이쪽으로 돈이 몰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요. 수도권 오피스텔 투자 증가. 이것도 뭐 만화가 되겠죠. 서울과 수도권에 지하철과 전철에 낀 갭 투자. 그렇죠. 또한 오피스텔 월세 받고자 하는 사람들 투자하십시오 등등. 사람들의 또 관심이 오피스텔로 또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빌라나 다세대보다 투자 수익은 적고 공실시, 즉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비 부담 등등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세 번째로 본다면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의 공급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공간이 없죠. 따라서 빌라나 다세대를 이제 많이 지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민간 부분 주택 건설 촉진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뭐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 효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런 대책이 시행될 경우 부정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그래도요 2020년도로 연립 빌라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아파트 맞아요. 아파트 가격 많이 상승했죠. 2020년, 2021년 거의 뭐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있는 단독주택의 상승률은 별로 안 커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 그렇죠. 연립주택 뭐 빌라가 됐든 다세대가 됐든 이럴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 들어서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정인데 요번에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주택수에서 포함을 안 시켜준다면 결국 네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반 상승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택 공급 200만 호가 됐든 주택 공급 250만 호가 됐든 입주하는 시점이 다가오거나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순간 혹시라도 부동산까지 무너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것이 오피스텔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결국 투자의 목적으로 이러한 곳에 잘못 들어갈 경우에는 초반 상승 흐름에 기한 자본적 이익, 즉 초반에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하지 못할 위험, 그렇죠? 세계의 경제가 흔들릴 경우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품이 가하면 언젠가는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순간에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크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요, 인수위에서는 이러한 부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 수립 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